하늘은 높고 청명한 가을날이었지만 대한민국 연예계와 출판업계의 공기는 그 어느 때보다 뜨겁고 위태로웠다. 마치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기 직전에 긴장감마저 감돌았다. 그 폭풍의 핵, 그 중심에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대한민국 트로트의 신사, 장민호가 서 있었다. 사건의 발단은 한국 최초의 K트롯 전문 매거진 트로진, TRO진의 창간 후 발매 소식이었다. 단순히 가수의 얼굴이 담긴 잡지가 아니었다. 이것은 K트롯이 세계 무대로 향하는 첫 번째 출사표이자 장민호라는 브랜드가 가진 파괴력을 시험하는 거대한 도박판과도 같았다. 그리고 그 결과가 세상에 공개되던 날, 대한민국은 말 그대로 뒤집혔다. 서울 광화문이 대형 서점 앞에는 새벽부터 긴 줄이 늘어섰고 온라인 서점 서버는 오픈과 동시에 마비되었다. 품절. 그 두 글자가 모니터에 뜨기까지 걸린 시간은 찰나에 불과했다. 출판 관계자들은 자신들의 눈을 의심했다.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아이돌 팬덤에서도 보기 힘든 수치예요. 첫날 주문량만 무려 12만 부, 일반적인 대중음악 잡지 판매량의 수십 배를 뛰어넘는 기이한 현상이었다. 국내뿐만이 아니었다. 일본 큐텐, 미국의 한인 커뮤니티, 심지어 독일의 K-팝 팬덤까지 가세한 글로벌 원정대가 조직되어 잡지를 싹쓸이하고 있었다. 2주 만에 30만 부 돌파. 이것은 단순한 인기를 넘어선 하나의 사회적 현상이자 광기에 가까운 열풍이었다. 하지만 이 화려한 축제의 이면에는 누구도 쉽게 입에 올리지 못하는, 그러나 모두가 궁금해하는 거대한 숫자가 숨어 있었다. 바로 30억 원. 장민호가 이번 잡지의 표지 모델과 메인 인터뷰, 그리고 관련 콘텐츠 사용 권한을 포함해 체결했다는 계약금의 규모였다. 잡지 표지 한 장 찍는데 30억. 이게 말이 됩니까? 거품도 이런 거품이 없다. 지나친 상업주의의 괴물이다.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나갔다. 익명의 출판사 내부 관계자를 통해 흘러나온 이 액수는 삽시간에 여의도 증권가 지라시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궜다. 대중의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다. 팬들은 장민호의 가치를 인정받은 것이라며 환호했지만 일각에서는 팬심을 이용한 과도한 장사 속이라며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심지어 정치권 일부 인사들조차 대중문화 산업의 자본 쏠림 현상을 지적하며 이 사건을 예의주시하기 시작했다. 논란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30억이라는 숫자는 장민호라는 아티스트의 본질을 가리는 거대한 장벽이 되어버렸다. 사람들은 그의 음악이나 진심보다는 그가 쥐게 될 돈다발의 두께에만 집중했다. 과연 장민호는 이 거액을 움켜쥐고 화려한 펜트하우스에서 샴페인을 터뜨리고 있었을까? 세상의 시선이 삐딱해질수록 진실은 점점 더 깊은 곳으로 숨어들었다. 시계바늘이 새벽 3시를 가리키는 시각. 서울 강남의 한적한 카페, 구석진 자리에 모자를 깊게 눌러 쓴 남자가 있었다. 장민호였다. 평소 무대 위에서 보여주던 여유 넘치는 미소와 반짝이는 눈빛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의 앞에는 식어버린 커피 한 잔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기자가 조심스럽게 그와의 인터뷰를 위해 마주 앉았을 때 장민호의 첫마디는 예상 밖이었다. 두려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갈라져 있었다. 30만 부 완판의 신화, 30억 계약의 주인공이 뱉은 말치고는 너무나도 처절한 고백이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 그 숫자를 들었을 때 기쁨보다는 공포가 앞섰습니다. 내가 과연 이 숫자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인가? 혹시라도 내가 무대에서 삐끗하면 사람들은 내 노래가 아니라 30억이라는 숫자를 먼저 떠올리며 비난하지 않을까? 밤마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소속사 관계자의 증언에 따르면 계약 체결 직후부터 장민호는 극심한 불면증에 시달렸다. 화려한 스포트라이트가 쏟아질수록 그림자는 더욱 짙어지는 법. 그는 트로트라는 장르가 그리고 자신이라는 가수가 돈으로 환산되는 과정에서 오는 중압감을 온몸으로 받아내고 있었다. 특히 해외 팬들의 반응은 그에게 양날의 검이었다. 일본 오사카 팬클럽이 보낸 도리는 장민호를 BTS처럼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편지를 읽고 그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고 했다.
그것은 감동이기에 앞서 뼈를 깎는 책임감으로 다가왔기 때문이었다. 비난 여론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반전 드라마의 서막이 올랐다. 30억 원을 챙겨 호의호식할 것이라던 세간의 예상을 비웃기라도 하듯 그 돈의 충격적인 행방이 밝혀진 것이다. 장민호 씨는 계약 당시부터 이미 결정하고 있었습니다. 한 재단 관계자의 떨리는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전해졌다. 장민호가 손에 쥔 계약금의 상당 부분이 그의 통장이 아닌 사회의 가장 어두운 곳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사실이었다. 확인된 내역만 해도 입이 떡 벌어질 수준이었다. 청소년 음악 교육 기금으로 5억 원, 독거노인 및 소외계층 지원 기금으로 2억 원. 그 외 비공개로 전달된 금액까지 합치면 그가 실제로 가져간 수익은 계약금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심지어 그는 이 기부 사실을 알리지 말아달라고 신신당부까지 했다고 한다. 이 사실이 보도되자 온라인은 다시 한번 뒤집혔다. 하지만 이번엔 비난이 아니었다. 경악과 감동의 물결이었다. 장민호가 30억을 꿀꺽한 줄 알았는데 그 돈으로 아이들의 꿈을 샀다. 그는 스타가 아니라 진짜 어른이다. SNS에는 샵사인 트러스트민유, 트러스트민호 라는 해시태그가 들불처럼 번져나갔다. 30억 계약 논란은 순식간에 장민호 미담으로 탈바꿈했다. 그가 보여준 것은 단순한 기부가 아니었다. 돈이라는 가장 세속적인 가치를 통해 신뢰와 책임이라는 가장 고귀한 가치를 증명해낸 것이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한 가수의 선행으로 끝나지 않았다. 장민호가 보여준 진정성은 케이트롯의 위상을 통째로 바꿔놓았다. 업계 전문가들은 혀를 내둘렀다. 이 사건이 없었다면 케이트롯의 글로벌 진출은 3년, 아니 5년은 더 걸렸을 겁니다. 장민호라는 사람이 보여준 드라마가 해외 팬들의 마음을 움직인 거예요. 실제로 반응은 즉각적이었다. 일본에서 열린 장민호 단독 콘서트 티켓은 예매 시작 10분 만에 전석 매진이라는 기염을 토했다. 안표 가격이 수십 배로 치솟을 정도였다. 더 놀라운 것은 미국과 유럽 대형 음반사들의 움직임이다. 그들은 이제 트로트를 한국의 촌스러운 옛날 노래가 아닌 제2의 K-팝으로 인식하고 장민호 측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독일 베를린의 한 음악 평론가는 이렇게 말했다. BTS가 K-팝의 문법을 새로 썼다면 장민호는 한국 전통 가요의 품격이라는 새로운 언어를 입혔다. 그의 음악 뒤에는 스토리가 있고 그 스토리에는 진실이 있다. 그것이 세계가 그에게 열광하는 이유다.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보자. 표지 한 장에 30억 원, 과연 그만한 가치가 있었는가? 이제 우리는 그 답을 안다. 그 30억 원은 단순히 장민호의 얼굴값이 아니었다. 그것은 트로트라는 장르가 받아 마땅한 대우였으며 장민호라는 인간이 감당하겠다고 선언한 책임의 무게였다. 그리고 그는 그 무게를 견뎌내고 그 돈을 다시 세상에 흘려보냄으로써 돈으로는 절대 살 수 없는 존경을 얻어냈다. 잡지 30만 부가 순식간에 사라진 것은 기적이나 우연이 아니었다. 대중은 본능적으로 알았던 것이다. 이 잡지 한 권에 담긴 것이 단순한 화보가 아니라 한 인간의 치열한 고민과 진심, 그리고 시대를 관통하는 울림이라는 사실을 말이다. 늦은 밤, 다시 불 꺼진 방에 홀로 앉아있을 장민호. 이제 그는 더 이상 두려움에 떨지 않을 것이다. 그의 뒤에는 30억이라는 차가운 숫자 대신 그를 믿고 지지하는 수백만 팬들의 뜨거운 심장이 뛰고 있기 때문이다. 장민호의 전설은 이제 시작이다. 그리고 그 전설의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우리는 30억이라는 숫자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지, 그리고 진심이라는 가치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끊임없이 확인하게 될 것이다.